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응용수리에 해당하는 섹션 2에 해당하는 응용 계산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본적인 공식들을 세우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을 잘 하시고 그 의미 자체를 파악을 한 다음에 식을 세워서 1차 방정식이 거의 대부분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아마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을지언데요, 아마 해보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제가 시키는 대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1번을 봅시다. 1번을 보죠. 1번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하고 B 두 사람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2계단을 올라가고 지면은 1계단을 내려오기로 했대요. 그죠? 처음 위치보다 A는 21계단, B는 3계단을 올라갔을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가 이렇게 있으니까 A가 이긴 횟수가 있겠죠. 그죠? A가 이긴 횟수가 있을 수 있을 거고, A가 그만큼 진 횟수도 있겠지.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잡읍시다. 그러면은 B가 이긴 횟수가 자동적으로 Y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는 몇 번 진 거예요? Y번 진 거고 B는 X번 진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이기면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지면은 1계단을 내려오기로 했다며. 그럼 얘는 이긴 횟수가 X가 되겠으니까 얘는 2X-Y가 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X번 졌잖아요. X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X, Y번 이겼으니까 2Y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처음 위치보다 A는 21계단, B는 3계단을 올라갔을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21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A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A가 이긴 횟수를 구하기란 얘기는 뭘 구하란 얘기야? 이거 구하란 얘기죠. 요거. 그럼 Y가 없어져야겠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4X 빼기 2Y는 얼마가 돼요? 42가 되겠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되겠네. 얼마야? 3이죠. 얘네들이 뭐 한다? 더하면 돼요.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얘는 3X고요. 얘는 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15가 돼요. 15. 그럼 Y는, 문제에서 X는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이긴 횟수는 15번에 대해서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는 정사각형 모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정사각형이라며.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내가 이걸 그려봤을 때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도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X라고 잡을 수 있죠. 근데 가로는 40% 늘리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이쪽이 40% 늘렸으면 0.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30% 줄인대요. 요렇게 했을 때 둘레의 길이는 얼마나 증가하겠느냐라고 보니까 원래 둘레의 길이는 원래 얼마죠? 4x죠.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얘는 x에서 0.4x만큼 증가했으니까 2.8x겠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3x만큼 줄었으니까 0.7x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1.4x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얼마만큼 증가하겠느냐? 그럼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2x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증가했느냐?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그렇게 되면 4x에서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4.2x만큼 증가했죠. 그죠? 그럼 퍼센트로 나타나래. 그럼 0.2만큼 증가했어요. 어디에서? 4에서. 그죠? 4에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분의 1이 되죠. 즉 20분의 1이니까 얼마야? 5%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됩니까? 3번이 답이 돼요. 이해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센트로는 이렇게 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어느 가정의 3월과 11월의 전기요금 비율이 5대 1이에요. 자, 3월하고 11월이
전기요금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5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내가 5x로 잡으면 여긴 2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3월의 전기요금에서 6만원을 뺄 경우, 그럼 얘는 5x-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2x라고 하는데, 이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래? 3대 2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요건 비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곱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외항은 외항끼리. 외항이 밖에 있는 겁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2에서 5x-6을 곱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x-12가 되고 얘는 6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4x는 12가 되고 x는 얼마가 돼?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는 뭘 찾아 그랬냐? 3월의 전기요금. 3월의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5x죠. 그럼 5에다가 얼마를 곱해? 3을 곱했으니까 얼마가 나와? 15만원이 나와요. 그럼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자, 어느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역시나 6대 5래요. 자, 여기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얘가 6대 5라 그랬거든. 여기가 6대 5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명의 남학생이 전학이 와서 남녀 비율이 7대 5, 전체 학생은 60명이 됐대요. 그럼 몇 명의 학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래요? 7대 5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전체 학생은 몇 명이 됐대? 60명이 됐다고 돼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물론 얘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60명이 전체 학생이 60명이 됐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야? 7대 5잖아. 그럼 이걸 12로 잡아봐. 12로 잡으면 얼마를 만들어야지 60명을 만들 수 있겠어요? 5를 곱해야지 60명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다 5 곱하면 얼마야? 여기 35란 뜻이야. 여기다 5 곱하면 얼마야? 25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치면 뭐가 나와? 60명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5x는 얼마란 뜻이에요? 5x는 25예요. 그래서 x는 얼마야?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에서 뭘 찾으래요? 전학 온 남학생의 수를 찾으라라고 했는데 x5를 여기다 넣어봐요. 그럼 30 더하기 a인데 이것도 얼마가 돼? 35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5죠. 그러니까 전학 온 남학생의 수는 몇 명이란 뜻이에요? 5명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를 활용을 했죠? 7대 5라는 거. 물론 이 비례식을 풀어서 여러분들 x와 a의 관계식을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어때요? 좀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비례식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봅시다. 자, 한 번 운행하는데 급행버스는 54분이 걸린대요. 급행버스는 54분이 걸리고 완행버스는 72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버스 노선 모두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처음으로 출발지에 다시 만나는 시각. 이거는 무슨 문제냐? 최소 공배수 문제죠. 그죠?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그럼 54와 7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18이 최대 공약수겠죠. 얘는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54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216이 나와요. 그죠? 216. 그러면 처음으로 출발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시잖아. 6시. 근데 216분이란 말이에요. 216분이니까 대략 몇 시간? 3시간. 3시간이면 180분이죠? 180분하고도 몇 분이 추가돼 있어? 36분이 추가돼 있죠. 그럼 3시간 36분이 추가되어 있는 번호는 몇 번이 되는 거야? 얘는 2번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무슨 문제다?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한번 봅시다. 어느 할인점에서는 항상 상품들을 정상 가격의 20%를 할인해서 판대요. 그죠? 그럼 정상 가격을 X라고 놓을까요? 그럼 정상 가격을 X라고 놓게 되면 20%를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돼 있으니까 몇 프로를 팔고 있다는 얘기야? 80%를 팔고 있다는 얘기죠. 판매 가격이. 세일 기간에는 여기서는 다시 30%를 추가 할인해 준대요. 30% 할인해 줬으니까 몇 퍼센트에 팔고 있다는 얘기야? 70%에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일 기간의 할인점에서는 정상 가격에 몇 퍼센트에 판매하느냐? 이게 0.56이죠. 즉 몇 퍼센트에 팔고 있는 거야? 56%에 팔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정상 가격에 몇 퍼센트에 판매하겠느냐라고 그대로 물어봤으니까 얘는 몇 번이 되는 거야? 얘는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속력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속력 문제입니다. 속력 문제. 자, 근데 기본적인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시간은 속력부터 할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뭐? 거리. 이걸 이용해서 다 문제를 변형을 시킬 줄 아셔야 돼요. 시간하고 속력을 위치를 바꾸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7번을 보면 왕복 운행하는데 18시간이 걸렸대요. 자, 왕복 운행하는데 18시간이 걸렸는데 평양까지 갈 때는 평균 25km의 속력으로 13시간이 걸렸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잡아요. 그죠? 그러면 18시간이 걸렸다라고 돼 있으니까 평양까지 갈 때는 시속 25km의 속력으로, 그럼 25km의 속력으로 D를 갔더니 이게 몇 시간이 걸린 거야? 13시간이 걸린 거잖아. 그죠? 그럼 돌아올 때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D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13시간에 25를 곱하게 되면 되죠. 그죠? 그러면 250에다가 75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325km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다? 325km다. 그죠? 근데 올 때는 그럼 5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5시간이 걸려야 돼. 그래야지 18시간이 나오겠지. 근데 거리는 얼마예요? 325란 말이야. 그럼 5, 6, 30, 5, 5, 25 이렇게 되겠죠. 최소한 몇 킬로로 와야 돼? 평균 속력이 65km로 와야지 그 18시간이 걸리는 케이스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죠. 8번. 자, 8번을 보시면 수아는 50km 떨어진 친구 집에 갈 때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50km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속 60km, 그죠? 시속 60km라고 돼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만큼 구했는지를 내가 지금 문제에 있는 수아의 왕복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그죠?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얘가 걸린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분의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시속 40km로 됐대요. 그럼 얘는 40분에 얼마가 돼? 50이 되겠죠. 그럼 수아의 왕복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왕복 평균 속력이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평균 속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체적인 속력이 아주 일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얘는 평균 속력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평균 속력을 이렇게 잡으면 갈 때도 X, 올 때도 X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50을 다 약분시켜봐요. 그럼 120을 곱해버리면 얘는 얼마가 돼? 2 더하기 3. 여기는 X분의 2였겠죠. 근데 120을 곱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곱하기 2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면 5X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요? 240이 되죠. 왜냐면 여기를 그 50으로 나누게 되면 X분의 100이기 때문에 X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양쪽에다 제가 얼마를 곱하자 그랬어요? 120을 곱하자 그랬잖아.
그럼 120을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120을 곱했으니까 얼마가 나와? 240이 나오게 돼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와? 48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화의 평균 왕복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냐? 48km/h.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자, 소금물 문제입니다. 소금물. 자, 소금물 같은 경우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소금물은 농도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도는 뭐야? 농도를 구하는 방법. 농도는 소금물분의, 그죠? 소금물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소금이 되고 곱하기 얼마가 돼요? 100이 돼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 그 양쪽을 100으로 나눠봐요. 양쪽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번이 되는 거고, 그럼 100분의 농도는 뭐 분의 뭐가 되냐? 소금물 분의 뭐가 돼요? 소금이 되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양쪽에다가 다시 뭘 곱해봐요? 소금물이라는 글자를 곱해봐. 그럼 소금물이라는 글자를 곱해보면 얘는 소금이 되는 거고, 얘는 100분의 뭐에서? 농도에서 뭘 곱한 거야? 소금물을 뭐 하게 된다? 곱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농도 8%의 소금물 24g에 라고 돼 있네요. 소금물 24g에 4%의 소금물 몇 g을 넣으면 5%의 소금물이 되겠느냐? 그러면 4%의 소금물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구한다고? 100분의 농도에서 소금물을 곱해라. 그러면 소금물을 내가 100으로 x로 잡았으니까 농도는 4%죠. 그럼 얼마가 돼요? 100분의 4x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5%의 소금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8%의 소금물 24g. 자, 8%의 소금물 24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의 양은 얼마만큼 있을 거냐면 100분의 8 곱하기 24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5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25분이 얼마야? 48만큼의 소금이 가지고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어찌됐건 5%의 소금이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소금의 양 아까 25분의 48 나왔죠?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예요? 100분의 4x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5%의 소금물이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5%가 되려면 소금의 양은 어차피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5%니까 여긴 100분의 5가 될 거고, 이 안에 소금물은 얼마만큼 있겠어요? 여기가 원래 24였죠? x만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양쪽에다 100을 곱하게 되면 24 곱하기 8이니까 4, 8이 32, 192가 되는 거고, 여기다 100 곱했으니까 4x가 되고요. 여기다 100 곱했으니까 120 더하기 얼마가 돼? 5x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는 얘가 일로 넘어가면 얼마가 돼? 72가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72g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봅시다. 10번. 10번을 봤더니 어느 펀드는 A, B, C 주식에 각각 30%, 20%, 50%를 투자를 했는데 매입가에서 A 주식이 20%, B 주식이 40% 이렇게 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금액을요, A, B, C로 전체 금액을
A라고 잡죠. X라고 잡을까요? 그럼 여기서 30%, 20%, 50%를 투자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얼마야? 0.3x, 0.2x, 여긴 0.5x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주식은 20%가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20%가 오른 거기 때문에 0.3x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20%가 오른 거잖아.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1000원? 1000원에서 20%가 올랐대. 그럼 얼마나? 1200원이죠. 왜? 1000원에서 20% 곱한 것까지 더해줘야 되잖아. 어디에서? 1000원에서. 그러니까 1.2란 말이야. 그 다음이 그 40%가 올랐다고 돼 있으니까 0.2x에서 1.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 내렸다. 그럼 0.5x에서 0.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이렇게 내렸다면 전체 몇 퍼센트 이익을 보았느냐? 그럼 1.2에다가 0.3을 곱하게 되면 일단 1.2에다가 3 곱하면 얼마야? 3.6이죠. 그러면 0.36x가 되는 겁니다. 1.4에다 2 곱하면 얼마예요? 2.8이죠. 그럼 얘는 0.2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에다가 8 곱하면 4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0.4x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0.36에다가 0.28을 더하면 0.64x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0.4x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04x가 나오겠네. 그쵸? 그럼 처음에는 원래 얼마였는데? 처음에는 x였거든. 근데 지금 얼마만큼 됐어? 1.04x만큼 됐지.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0.04x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봐봐요. 그럼 몇 퍼센트의 이익을 보았느냐? 전체가 x였는데 0.04x만큼의 이익을 본 거니까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증감 여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했다 그러면 1.1이 되는 거고요. 10%가 감소했다 그러면 0.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빼주냐? 더해주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들을 쓰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 두시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소금 물을 물어보는지, 농도를 물어보는지 요거를 잘 인지를 해 두시고 식에다가 적용을 시키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해설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문항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